네, 우크라이나의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 해치 수단으로 금도 다시 빛을 내고 있는데요. 미국의 긴축 강화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우려로 요동치고 있는 원자재 시장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원자재 애널리스트인 김소현 대신증권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날 듯 말 듯 지금 약간의 긴장이 완화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바이든과 푸틴이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나 이거는 아직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어떻습니까? 원자재 시장 동안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네, 우선은 원자재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원자재 지수를 볼 수 있는 지수들이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에너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S&P GSCI 원자재 지수 기준으로 해놓고 보았을 때 연초 대비 이제 원자재 지수가 15% 상승을 했습니다. 15%요? 네.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 놓고 보았을 때는 에너지가 가장 올랐고 이제 20% 넘게 상승을 했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농산물, 비철금속, 그다음에 기금속 순으로 모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한 15%요. 그리고 종목별로 조금 다르지만 15%에서 20%까지 네. 그렇게 올랐군요.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원자재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장 관심이 많은 유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상황에 따라 좀 유가가 춤을 추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느 수준까지 지금 올라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수준이 아마 2014년 8월 이후 최고치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가 조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가가 이제 90달러를 이제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제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유가 상승에 반영이 된 것도 맞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원유 시장이 초과 수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악화가 된 게 아닐까라고 네.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초과 수요 상태. 그러면 대체로 지금 하루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수요 공급 상황이 어느 정도나 지금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초과 아직까지는 데이터로 정확하게 발표된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보통 OECD 원유 재고라고 해서 예. 이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지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OECD 원유 재고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2015년, 19년 5개년 평균치에 비해서도 지금 많이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유가가 2014년 8월 정도랑 이제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이제 지금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더 이제 유가를 위로 뛰게 만드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더 이제 공급 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코로나 위드 코로나 효과, 교통량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겨울철 난방 수요도 지금 늘어나고는 있는 상황인데 네. 공급이 지금 원활하게 늘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급은? 지금 공급 쪽을 이제 놓고 보면 크게 이제 오펙 플러스 미국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간으로 40만 배럴씩 증산을 하겠다. 네. 라고 이제 계획을 발표했지만은 지금 실제적으로 원유 생산량을 그만큼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양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목표량 대비 한 80만 배럴 정도 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덜 네. 생산을 한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50만 배럴 정도 수준의 원유 생산량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유가가 이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주주들의 배당 정책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해서 타이트한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운 요인도 있지만 수급 차원에서 볼 때 이미 유가를 끌어올릴 상황이군요. 네. 혹시 수요 공급 시장이 바뀔 공급이 좀 더 늘어날 어떤 이란의 핵
뭐 협상이라니 뭐 네. 그런 이유는 원인은 없을까요? 앞으로? 저는 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어떻게 보면 이란 핵 협상이라고 네.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도 이제 이란 핵 협상 관련해서 이제 거의 다 체결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된 상황이고, 실제로 만약에 이제 이란 핵 협상을 통해서 이란이 원유 수출을 하게 된다면은 예.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이란이 원유 시장에 130만 배럴의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예. 이 수준이 결국에는 이제 오펙 플러스가 미달하고 있는 생산량이랑 거의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조금 진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란 핵 협상이 어떻게 보면은 간절한 대안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우리 김소연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네. 그러니까 이제 대신증권에서 보기에 뭐 변수는 있겠지만 유가의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유가 레인지를 배럴당 70에서 100달러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경로로는 상고하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고하죠. 네. 상반기는 높은데 하반기는 조금 안정된다. 네. 우크라이나 전운을 좀 배제한 건가요? 전쟁이 날 것 같지는 않다고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업사이드는 조금 만약에 이제 전쟁이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을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업사이드가 높다라고 이제 보고는 있지만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낮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방을 이제 100달러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공급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한다,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친환경 정책의 어떤 그 부메랑입니까? 왜 그렇게 생산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친환경식 결국에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해서 지금 투자가 부족한 게 맞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 금액이 쏠리는 반면에 이제 화석연료라고 할 수 있는 원유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지금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일 메이저들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지금 2021년과 2014년을 비교를 해놓고 보았을 때 예. 투자 금액 전체가 한 60에서 70%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연관돼서 이제 미국 쉘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유가가 높아진 상황이지만은 적극적으로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풀이됩니다. 네. 거의 덧붙여서 오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 능력이 이제 줄어든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월 40만 배럴 정도 증산을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그걸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엔 능력이 되지 못해서다라고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능력에 제한이 있는데 수요는 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을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기 때문에 대신증권 배럴당 70에서 100달러 정도. 그렇게 네. 요약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천연가스도 우리가 수입도 많이 하는데 네. 러시아가 천연가스 생산 많이 하잖아요. 네. 천연가스 지금 가격 동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 이게 미국 쪽이랑 유럽 쪽을 나눠서 봐야 됩니다. 예, 예.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15% 상승을 했고요. 미국. 네, 근데 유럽 쪽인 IC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5.3%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다르네요. 조금 상승률이. 네, 이게 천연가스가 이제 LNG도 있지만은 이제 보통 PNG라고 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급이 있다 보니까는 대륙별 그리고 거래소별로 조금 가격이 조금 상이한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도 어떻게 보면은 좀 업사이드가 남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 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는지 여부를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놓고 보았을 때 예.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천연가스 공급량을 늘리는지를 조금 핵심 키 지표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조금이라도 늘리면은 긴장은 완화되는 신호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요즘 뭐 원자재 다 오르고 모든 게 오르는데 정말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금이 또 많이 투자 자산으로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금값은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지금? 지금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1,893
달러까지 온스당 1,893달러까지 이제 오른 상황이고요. 예. 이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도 각광을 받은 상황이고 네. 플러스에서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는 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ETF 금 보유량이라고 해서 예. 지표가 있는데 ETF 금 보유량도 연초 대비로 했을 때 5% 이상 상승을 해서 금 가격 상승과 거의 맞물려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ETF 같습니다. 금 보유량이요? 네. 그게 늘어나면 역시 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이거 눌리는 모양이죠? 네. 어느 정도 지금 연초 대비 한 5% 정도 그렇게 오른 겁니까 지금? 네, 지금 금 가격 같은 경우 연초 대비 5.4%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지금 인플레가 굉장히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많은데 네. 그럼 가격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온스당 1,600에서 1,650에서 1,950달러를 이제 예상을 기존에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금 가격이 더 위로 뛸 수는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좀 중립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립이라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왜 그러냐라고 이제 네. 놓고 보았을 때는 물론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안전자산 쪽 수요가 더 유입이 될 수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제 3월 달에 이제 FOMC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덧붙여서 지금 물가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도 이제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더 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하향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금값은 하향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거네요. 네. 자, 원유, 금, 뭐 비철 금속도 많이 뛰었다면서요. 철광석, 구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올랐어요? 철광석 같은 경우엔 6%대 연초 대비 상승을 했고요. 구리 가격도 이제 2% 상승을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더 이제 조금 주목받을 만한 이제 비철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루미늄, 니켈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루미늄과 니켈이요? 네. 어떻게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까? 알루미늄과 이제 니켈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전체로 놓고 보았을 때 상품단으로 놓고 보았을 때 수익률 상위권을 기록을 할 만큼 이제 높은 수익률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예.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또 에너지 가격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네. 알루미늄이 상대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이제 쓰는 비철 금속이다 보니까는 이제 전체 비용에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전력 사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는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알루미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상황이고 네. 거기에 덧붙여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탈탄소화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서 알루미늄의 재련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공급 쪽 차질 이슈도 같이 맞물려서 발생을 했습니다. 니켈도 그렇습니까? 네, 니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기차 수요 증가 기대감이 워낙 유입이 높은 상황이고 예.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전기차형 배터리에 대해 쓰이는 공급 쪽이 또 이제 차질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니켈도 맞물려서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루미늄과 니켈 값도 뛰고 있는 상황 말씀해 주셨고요. 자, 농수산물도 관심인데 요즘 뭐 커피값 계속 오르잖아요. 다 프랜차이즈들 가격을 올렸는데 그만큼 원두값이 많이 뛰었어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원두값, 선물값을 볼 때 이제 아라비카 커피를 이제 그 선물을 봐야 되는데 예. 그 가격 같은 경우에도 연초 대비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스타벅스를 예로 들면은 이제 그만큼 더 이상 지금 원두 가격이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예. 이제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은 예. 이상 기후랑 조금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기구. 네. 이제 보통 커피의 생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데 네. 브라질에서 최근에 뭐 라니냐라든지 이상 기후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생산량이 전년 대비로 한 20%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실제로 재고도 20년 이래로 이제 최저치를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원두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값 뭐 다 오르는데 비철 금속, 곡물, 원유 이 원자재 값이 오를 때 원자재 관련 뭐
주식처럼 뭐 네.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조금 투자자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점으로서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투자할 만한지 상황이 네. 어떻습니까? 저는 원자재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단기랑 장기 투자 전략을 나눠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에 들어가기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이제 조금 누릴 수 있는 원자재,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비철금속 쪽에서 알루미늄 같은 이제 농산 그런 이제 그런 종목들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접근하시기에는 ETF가 가장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이제 또 신재생 에너지 산업 관련돼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비철금속 쪽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은 좀 부담이고 원유가에 따른 농산물인 알루미늄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비철금속 네. 이런 부분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애널리스트인 김소연 대신이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